네, 7월 18일 화요일 아태미 경제 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을 펀드 매니저 이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방송입니다. 네, 가을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어제 미국 시장, 또 괜찮았습니다. 미국은 골디락스, 경기 침체 없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그러면서 나스닥은 어제 0.9% 올라가지고요. 지금 또다시 올해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일 도드라 테슬라가 도드라졌는데요. 네, 테슬라가 어제 3.2% 오르면서요. 네, 올해 또 연중 최고가를 기록해서 290달러. 이제 300슬라가 되나요? 이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내일 7월 19일 날 분기 실적이 발표가 돼 예상돼 이게 이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지난 2분기 차량 인도량이 46.6만 대 차량을 인도를 해서 시장 예상치보다 2만 대를 더 예상치를 상회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 이 주당 순이익이 지난 1분기에 0.85달러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늘었는데 주당 순이익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2, 4분기는 0.83달러 차는 더 팔렸지만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해서 수익성은 둔화될 거다. 이게 지금 월가의 전망인데 과연 어떤 수치가 나올지. 그래서 월가의 전망보다 더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면 야 이거 차 팔아봐야 맹탕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성은 좀 훼손되더라도 네, 점유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과연 시장이 어떤 해석을 할지 테슬라는 내일이 상당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어제 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 양대축이 미국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도 어제 2.2% 견고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고평가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은 여전히 지금 코피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 때 설명드렸듯이 공매도 세력들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모두가 우리 특히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시대가 변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생각에 얽매이다가는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가지고 뭐 기업 가치가 뭐 미래 성장성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데 이런 얘기는 올드한 얘기다. 어쨌거나 엔비디아 강세를 보여서 미국 시장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다.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데요. 특히 우리 시장이 긍정적인 것이 환율입니다. 환율이 네, 하향 안정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킹 달러 시대는 끝났다. 이게 뭐 대세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겠으나 큰 흐름은 이제 하향 추세로 간다. 그래서 지금 뭐 호주 달러를 공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월가에서는 이제 달러 외에 어떤 통화를 공략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원화도 하향 안정 추세. 이거는 외국인들이 적어도 지금 크게 순매도할 상황은 아니다. 그럼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큰 폭 순매수했다가 유가증권시 어제는 좀 한 1,600억 정도 순매도했고 코스닥은 지금 사흘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도 지금 연중 최고가에 어제 갔습니다. 일본 증시는 네, 좀 그동안에 좀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 같은 경우가 요즘 툭 떨어지잖아요. 일본 엔 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환차익이 좀 생기잖아요. 이럴 때는 또 세력들이 외국인 단타 세력들이 또 이실은 나서고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고 이런 거죠. 자, 제일 걱정이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이 지금 어제 그 2분기 GDP 성장률이 GDP가
네, 6.3% 그래 충격을 줬습니다. 6.3% 높은 거 아닌가요? 그냥 보면 높은데 작년 이빙기에는 상하이, 그 다음에 중국 지린성 이런데 봉쇄를 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2분기 GDP 성장률이 0.2%밖에 안 돼서 이걸 기저효과라고 하죠. 작년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높아야 되는데 지금 높아야 되는데 요것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수치 자체도 믿기도 힘듭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공산주의 관료 조직들은요, 네, 보고용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이것보다 더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의 그 유튜브나 틱톡 이런 거 틱톡이죠. 틱톡을 보면 한국은 엄청 깝니다. 어, 그래서 막 많은 틱톡 그 팔로워를 거느린 친구들이 막 한국을 엄청 깝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엄청 못 산다 어쩌저쩌고 하는데 우리 한국 문화 때문에 배가 아파서 그런데요. 중국 GDP가 이 만 불도 안 되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12억 명 중에서 6억 명이 극빈층입니다. 6억 명이 극빈층. 월 17만 원 수익이 안 되는 극빈층인데요. 그래서 중국이 GDP 만불 주제에 너무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비를 걸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어서 중국은 참 걱정입니다. 혹시 중국이 너무 빨리 침몰하면 또 주변국들한테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쨌거나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어제 데일리 제목 시장에 어른이 없다 이 얘기인데요. 참 우리 정의원님 프로회원님들 제가 지금 네이버가요 9시까지 서비스 점검을 하는 바람에 제가 글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9시 되면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엔비디아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강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시장을 보면, 물론 2차 전지도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내고 강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뭐가 좀, 그래서 제가 펀드 매니저 동생들한테 좀 물어봅니다. 야, 종목 추천주 없냐? 형 없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래, 겉보기는 시장이 멀쩡해 보여도 참 어렵고 참 질이 낮은 시장이다. 네. 지금 필옵틱스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올랐다가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냥 꼬꾸라집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본질이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단기 뭐랄까 단기에 큰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 탐욕스러운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다니는 그런 장이다. 자,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선 IT 소부장 보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날 데일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이냐. 자본금이 이 자금들의 특성이, 지금의 식성이 하루 이틀에 큰 수익을 목표로 큰 자금들이 금방 오전에 사서 오후에라도 팔 수 있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호한다. 이게 지금 시장의 본질이고, 당연히 업종은 IT와 소부장입니다. 이런 종목들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많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오전에 팔고 오전에 사서 오후에도 팔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흐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는 그 맥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네요. 어제 특히 한미 반도체가 거의 3시부터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냐 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유치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작전 세력들이 중소형주 가지고 항상 최시되면 종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는 시가총액이 4조 5조짜리 아닙니까?
이 정도 종목을 막판에 움직일 정도로 지금 어떤 단타 세력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정한다기보다 편성하는 또 투자자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좋게 보면 아직도 살아있네. 네. IT와 소부장들이 지금 살아있네. 하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지금 저급한 종가 관리하는 수급 세력들이 지금 작전을 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가 관리하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을 봐야 되겠죠. 이 종가 무렵에 이렇게 확 해버리면 아침에 약세가 불가피한데, 또 이걸 좀 더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세력들이 이제 후달릴 때, 작업력이 좋을 때는 뭐 아침부터 뭐 하루 종일 올라갈 수 있는데, 후달릴 때는 막판에 모았다가 막판에 힘을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물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 지금은 아직은 판단하기는 힘들다. 오늘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는지, 만약에 개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다면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주성의 엔지니어링 같은 거죠. 그래, 지난주 금요일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후공정 쪽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전공정 아니야? 네, 굉장히 단세포적인 생각이죠. 아니나 다를까, 네, 주성 엔지니어링, 뭐 PSK, 뭐 유진테크 다 이런 거 전공정 주식들이거든요. 원익 IPS 이런 주식들이 어제 그동안 이런 주식은 하나도 못 올랐죠. 네, 못 올랐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게 지금의 세력들이 하기 제일 좋은 종목이죠. 거래량 어제 거래량 한 1,800만 주 됐나요? 거래량도 많고, 네, 언제든지 팔 수 있고. 네. 자, 어제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시장은 근데 지금 전공정 얘기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회복될 거예요.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다들 이렇게 V자로 회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닥지고 그냥 바닥에서 쭉 갈 수도 있고, 지금은 반도체 가격은 전혀 지금 하반기 회복을 전망하기에는 그냥 다들 우리 생각만 회복하겠지. 그동안 나빴으니까. 근데 꼭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소재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반 정도 와 있거든요. 그 고점 대비 한 2분의 1 정도 와 있는데, 뭐 이 반도체도 이럴 수 있죠. 갔다가 뭐 이 정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회복될 거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전망을 가지고 이런 랠리를 펼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좀 억지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시장의 질이 나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삼성전기가 드디어 올랐어요. 제가 그런 말씀 왕왕 드렸어요. 삼성전기가 올라가면 AI 테마가 끝물일 수가 있다. 삼성전기가 시총이 12조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기가 못 올랐던 이유는, 삼성전기는 사실 뭐 얄라고지, 뭐 대덕전자니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하고는 논리가 다르죠. 대덕전자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중에서 좀 기술력이 낮은 전장용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삼성은 그야말로 서버 단위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버 단위 일본의 신코, 뭐 이비덴 이런 데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이제 여기에 진입하고 있어서 사실은 삼성전기가 핵심이죠. 그런데 그동안 삼성전기가 못 올랐던 이유는 시가총이 크니까 못 올랐던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기가 움직인다. 이런 거는 좀 끝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끝물에.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지금은 다시 AI가 간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한마디 끝물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지금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말한 지금은 질은 굉장히 낮아요.
뭐 보셨겠지만 네, 지금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한 방에 그냥 그동안에 네, 농사를 한 방에 다 털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필옵틱스가 보여주듯이 한 방에 죽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장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 세력들은 시장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뭐 길게 보는 게 없어요. 하루 이틀 내일 오를 게 뭐냐 정도만 보는 거지 뭐 한 달 후에 뭐 6개월 후에 보고 지금부터 뭐 하자 이런 사람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테슬라는 이렇게 가는데 2차 전지 물론 2차 전지 중에 가는 종목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시장에 어른이 없다 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오랜 버핏 같은 그런 어른이 좀 있어서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면 되겠는데 그냥 뭐 제가 볼 때 펀드 매니저 똑같습니다. 자, 7월 3일 날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네. 이런 거 좋아요. 어쨌거나 그 2차 전지 관련한 성장주에 대한 ETF가 상장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몰빵 펀드란 거죠. 몰빵 펀드.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올려놨죠. 자, 이슈 분석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삼성에서 운영하는 ETF 보니까 네, 이 종목들이 다네요. 60, 뭐 이걸로 30, 60, 80%네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LG화학이 80% 다섯 종목을 80%에 편입한 몰빵 펀드입니다. 미래에셋 자산 운용은요. 요 다섯 종목이 얼마입니까? 30에 40, 30에 60에 73%네요.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이 73%인 몰빵 펀드입니다. 이런 펀드를 만들어도 될까요? 기관이란 사람들이. 자, 그 속에 특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겹치네요. LG화학 네 종목은 겹칩니다. 더더욱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를 대표하는 두 회사가 특정 종목, 네 종목을 몰빵하는 펀드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걸 해도 될까요? 과연 무슨 투자 철학이 있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 가는 거죠. 그들만 갑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뭐 다들 얘기합니다. 뭐 기업 가치로 의해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그래서 공매도를 세력들이 지금 막 아뜨거러워하는 공매도의 환매수 여기에다가 몰빵 펀드의 매수 요것들이 겹쳐 수급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거 후유증 크게 오겠죠. 당연히. 주식이라는 게 네, 과도한 움직이면 과도한 후유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인데요. 과연 이들의 철학이 저는 궁금해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의 철학이 궁금해요. 특히 지금 미래에셋은 이번에 홍콩에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2,500억 다 날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붉어져서 그렇지, 붉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부동산 어설프게 투자해서 지금 엄청나게 손실이 있을 겁니다. 좀 있으면 다 드러나겠지만, 자, 지금 참, 뭐라 그럴까. 기관들도 제가 철학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몰려다닙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포스코피, LG화학, 뭐 포스코까지 뭐 지금은 이래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몰려다니니까 여타 2차 전지들은 소외되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마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면 여타 종목들이 싸늘해지는 거와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 후유증이 참 걱정이 되는데요. 이 ETF들 나중에 시급할 거예요. 이렇게 몰빵을 해버리면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네. 뭐 좀, 그 외에도 이 다섯 종목밖에 없나요? 2차 전지가 유망한 종목이 많거든요. 다른 종목을 고루고루 편입해서 같이 득을 보면 나중에 후유증도 득을 건데, 네. 그럼 양극재 몇 종목이 단가요? 네. 안타까운 흐름인데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 같은 어른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펀드들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어른이 없다. 안타까운데요. 근데 다만 그래도 다행히 어제 미래나노텍 같은 움직임은 좀 다행스러운데 그동안은 철저히 소외되어 왔는데 여타 종목들은 에코프로하고 전혀 다른 움직임이죠. 에코프로는 이런 흐름이고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의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런 흐름인데 어제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최근에 DCC 스틸이 DCC 스틸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신고가를 냈습니다. 제가 DCC 스틸이 우리가 의미가 좀 있다. DCC 스틸은 ETF에 전혀 편입이 안 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제가 DCC 스틸 성장성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제가 그래서 앞으로 분리막 전해에 리튬, 염 이런 것도 다 IRA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이 돋보인다 그러죠. 제가 만약에 펀드를 만들려 그러면요. 분리막과 전해에 또 상당히 비중을 싣는 그런 펀드를 저 같으면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사람들이 보면 양극재만 뭐 굉장히 덕을 보는 듯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제가 말씀드린 양극재는 뭐죠? 원자재 가격, 금속 가격 70%입니다.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30%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기서 월급도 줘야 되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뭐 판관비도 써야 되고요. 과연 여기서 몇 프로나 날까요?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업종은 사실 훨씬 분리막 같은 거는 원가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고정비가 많이 들지만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도 충분히 좋은데 마치 지금은 양극재만 좋고 나머지는 별로예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잘못된 흐름들이 나타나서 참 과연 저는 그래서 제가 철학이 없다고 하는 게 지금 양극재 중심으로 몰빵 펀드를 만드는데 그게 무슨 논리가 되나요? 논리. 제가 볼 때 논리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래 시장을 왜곡되게 만들고 안타까운데요. 그런 흐름이다. 결국 시장이 지금 보면요.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가는 종목에 뛰어 올라갈 것이냐? 네. 지금 AI 관련주에 지금 뛰어 올라갈 것이냐? 지금 에코프로에 뛰어 올라갈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내 갈 길을 가느냐? 내 갈 길을 가려니까 외롭고 뛰어 올라가니까 겁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각자의 성향대로 판단을 해야 될 건데 분명한 건 편성을 가는 종목에 뛰어 올라가려면 여차하면 내가 팔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한 방에 죽는다. 건 죽을 수 있다. 는 걸 지금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는 말에 올라타려면 굉장히 여차하면 판다. 이런 마음으로 필요할 것 같고 내 갈 길을 간다. 이러시면요. 좀 고독함을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시장이 지금 질이 좋지가 않다. 참 이런 말씀드리니까 속상한데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